안녕하십니까. NCS 코리아의 장윤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가상 모델의 개발로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발표 내용은 디지털 트윈 혹은 메타버스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되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모델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버추얼 모델이 충분히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한 버추얼 모델인지, 아니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하고, NCS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순서는 어떤 그 설계의 개발 과정이 어떤 식으로다가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릴라이어블한 C 모델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하실 때 시뮬레이션 사용하는데 그때 피해야 되는 그런 5가지 종류의 트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NCS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다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가상 공간으로 넘겨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실제에 있는 현상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 효과를 직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런 산업 분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어로스페이스 혹은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그 다음에 빌딩,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오일 앤 가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설계 부분에서 설계가 잘못됐을 때 설계 변경을 해서 나오는 영향 자체를 물건이 만들어진 후에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설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그 제품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설계 변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그 비용의 절감이나 어떤 극대화된 성능의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그 개발 과정에 대해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어떤 부분에다가 특화를 시켜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로축은 개발의 페이즈, 개발 기간이 되겠고요. 세로축은 그 개발 기간 동안에 문제를 얼마만큼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트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 맨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 바가 있는데, 이 빨간 바는 기존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개발 과정이고요. 이 개발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제품이 완성돼서 나올 때쯤 해가지고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험 자체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 하드웨어가 나온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샘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문제의 샘플 자체도 상당히 이제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CAD 도면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자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좀 더 하드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 자체는 절감이 되고 찾을 수 있는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증가가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거나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것들은 개발 초기에 컨셉 단계에서 컨셉이 만들어지면은 그 컨셉 자체가 실제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떠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컨셉 단계에서 미리 걸러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개발 끝단에서는 퀄리티가 높은 제품, 품질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시뮬레이션 기반의 그 제품 개발이라고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우수 기업과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기업들 사이에서
시뮬레이션을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 차트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우수 기업들,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우수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드 컴포넌트 레벨 디자인과 컴포트 레벨 디자인, 그 다음에 디파이닝 시스템 아키텍처,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테스트, 요 부분에서 대부분 70% 이상의 리소스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요 전장에 있는 차트와 유사하게 이제 내용이 중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 대부분의 이제 제품 개발 업체들은 컨셉 단계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을 해서 뒤쪽에 제품이 개발해서 나온 다음에 AS, 품질, 혹은 소비자의 불만사항들을 없게끔 만들어서 하드웨어의 제작 비용도 줄이고 품질도 높이는 그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에버딘 그룹이라는 데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뽑아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장표는 버추얼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다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들이 상당히 모호하죠. 기존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CA를 진행했던 방법대로 혹은 매뉴얼에 나온 방법대로 아니면 뭐 튜토리얼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장표는 일본 차량 회사에서 CA를 가지고서 신뢰성 높은 그 CA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스텝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프리리미너리 인베스티게이션하고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2디멘셔널 혹은 3디멘셔널 CA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의 순서대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리미너리 인베스티게이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어떤 것이 루트 코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를 잡아야지 되고 어떤 이벤트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기능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토 테스팅을 만들고 2D, 3D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서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거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내용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모든 제품 하나하나 다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조 자체를 회사에서 어떤 공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 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레슨드 런을 통해 가지고 설계에 가이드를 잡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시게 되면은 좀 더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제품 CA의 모델을 개발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 자체는 실제로다가 그 기업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중간에 2D나 3D 쪽에 해석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로 혹은 테스트로 다 대체해 가지고서 넘겨가지고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한 그 신뢰성 높은 모델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신뢰성 높은 모델들을 만듦으로써 어떤 디지털 트윈으로다가 진행이 됐을 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품 개발을 했을 때 피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신뢰성 높은 가상의 모델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가상을 모델을 만들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리현상의 이해 부족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물리현상의 이해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CAD 도면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답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 해석 모델 자체가 문제가 없고 CAD 도면도 문제가 없는데 가끔 답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진행되고 있는 작동 유체나 전혀 의심을 할 수 없는 어떤 프로퍼티들 때문에 이런 물리 현상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실제로다가 해석 모델을 돌리면은 뭐 150도까지 올라간다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실험치 없는 해석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해석은 해석 자체만 가지고서 어떤 물리적 현상을 찾아낼 수는 없고요. 해석 자체는 물리적 현상을 대표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물리적인 의미를 더 추가를 시키려면은 그 각 단계마다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의미를 갖추게끔 해서 만드는 그런 가상 모델에 대한 빌드가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보통 일반적으로 다 테스트 그룹과 CA 그룹과의 이제 악유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스텝 가면서 같이 테스트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코릴레이션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들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해석자들과 대부분의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시뮬레이션 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품이 개발이 끝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있다가 제품 개발이 끝나거나 아니면 해석에 대한 그 캐드 도메인이 나온 후에 해석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캐드 도메인이 나올 때까지 해석을 진행을 이제 멈춰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버추얼 모델, 가상 모델이나 디지털 트윈 모델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종료된 시점에서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따라잡는 게 아니라 실제 컨셉 디자인부터 가상 모델에 대한 개발과 트윈 모델에 대한 개발과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컨셉 자체가 같이 움직여야지 이 마지막에 제품이 개발됐을 당시에, 완료됐을 당시에 세 개의,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모델과 제품과 하드웨어와 버추얼 모델과 이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융합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실패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리소스를 써가지고서 뭐 엔터만 누르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이런 컨셉으로다가 컨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모델을 구성을 하고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를 뽑고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어떤 테스트를 하는 준비 기간과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간에 계획을 짜는 것과 같이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가정하는, 내가 다 아니까 놓친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문가 그룹과 생각을 같이 토의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놓친 것들을 잡아가지고 항상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 5가지 실수들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 트윈 이전에 버추얼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쉽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다가 이제 제가 꼽아봤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커뮤니케이션 문제 같은 것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NCC에서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NCC에서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 자체는 어떤 리플리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복제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상 공간에 그 복제본을 만들어 놓고 실제의 제품과 똑같은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고요. 이러한 복제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시스템 설계 및 최적화, 예측,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이제 포함할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이제 버추얼 공간에다가 놓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CAD 모델의 형상만 가지고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간과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플리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는 물리적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들의 테이블 혹은 어떤 차트, 어떤 실제 설계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리플리카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례로다가 디지털 트윈으로다가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힛 익스체인저, 그 쉘트브형 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 메인터넌스 주기도 길고 언제 얘를 관리를 하고 언제 리페어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 자체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펌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정이 서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파트가 디지털 트윈화 해가지고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쉘 튜브 같은 경우에는 미리 플랜을 잡아가지고서 메인터넌스를 구성을 할 수 있고요. 혹시 펌프도 마찬가지로다가 메인터넌스 주간에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공정을 계속 돌리면서 다운타임 없이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엘리먼트, 디지털 트윈의 키 엘리먼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베이스의 모델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IIoT 플랫폼, 그 다음에 에셋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실제 버추얼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파트너사의 플랫폼으로 올라가서 실제 전사로다가 불릴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이미지가 뭐 SAP, PTC,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라겔 플랫폼으로 올라가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네 가지 조건들,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measure라는 단어를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what if stud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rediction, 네 번째는 failure mode.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단어를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measur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측정을 할 것인가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hat if study를 할 때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어떤 펑셔널리티를 체크를 할 건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어떤 기기의 수명, 에셋의 수명을 측정을 할 때는 수명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뭐 이곳에 열 변형을 가지고서 수명을 측정을 하겠다. 혹은 온도의 프로파일 가지고 수명 측정하겠다. 라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좀 더 쉽게 기기에 대한 프리딕션, 그 수명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야지 디지털 트윈으로 다 옮겨갔을 때 해당 정보에 대한 해당 모델에 대해서 물리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다가 수명을 예측을 하고 정확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현실에 있는 리플리카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이것은 그 어떤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워크플로우의 하나인데요. 실제 피지컬 에셋으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 거를 플랫폼으로 올려가지고 실제 플랫폼에서는 센싱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플랫폼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인풋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풋된 데이터는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스토리지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그 피어들, 실제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원하는 정보들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오버홀한 그 개념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다가 버추얼 커미셔닝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프리딕티브 혹은 뭐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얼마나 이제 ROI가 나고 프로덕션에 대한 퀄리티를 얼마나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 모델의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가상 공간에서 커미셔닝을 할 수 있고 시운전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잡고 트러블 슈팅들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수명에 대한 레졸루션,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버추얼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수명을 예측할 수 있고 운영하는 오퍼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수명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수명에 따라서 메인터넌스 주기를 이제 계획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운타임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수명의 연장이라기보다는 메인터넌스 주기를 이제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프로덕션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에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이제 인더스트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어로스페이스 혹은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에너지 쪽,
그다음에 오레인가스, 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트윈빌더라는 플랫폼 위쪽에 올라가서 혹은 버추얼 모델들이 롬화 돼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인더스트리얼 플랫폼 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사들 GE나 SAP나 아니면 애저나 이쪽을 올려서 어떤 서비스 형태로다가 저희가 트윈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NCS에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안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NCS 트윈빌더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트윈빌더라는 제품은 몇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멀티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메인을 동시에 생각해 가지고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케니컬 아니면은 플루이드, 일렉트리컬 이것들을 한 도메인 안쪽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모델을 구성을 할 때 기존에는 하나의 도메인은 뭐 하나의 물리적 현상만 가지고서 지배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뭐 물리적 현상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한 레이어 안쪽에서 모두 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듀스드 오더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롬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차수 축차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계시던 가상 모델 자체를 축차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차수를 낮춰가지고서 모델을 구성한 후에 이 구성된 모델을 시스템 레벨에 집어넣어서 실제로다가 시스템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스템 모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3D를 해석을 한 후에 뭐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롬을 구성해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롬 자체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 시스템 레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 보시게 되면은 트윈빌더 아키텍처 솔루션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3D 모델로부터 추출한 내용들이 롬으로다가 들어가서 트윈빌더라는 바탕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레거시의 라이브러리들도 통합돼 가지고서 트윈빌더 위쪽에 시스템 모델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드파티 쪽에 소프트웨어로부터 나온 데이터들을 FMI나 FM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고, 테스트 데이터 자체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기준으로다가 만든 롬 테이블로다가 트윈빌더 상에 올려놓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플루이드하고 미케니컬하고 일렉트리컬 이 모두 다 통합돼 가지고서 시스템 레벨의 인테그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 수가 있겠고, 요거를 운영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의 대표적인 이제 얘가 전기 자동차 쪽 혹은 배터리 쪽이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일례로 전기 자동차 쪽 예를 들게 되면은 기계적인 부분하고 전기적인 부분과 어떤 유체적인 부분과 그 쿨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돼 가지고서 성질이 다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트윈빌더 위에 해당 배터리나 모터에 대한 모델들을 올려놓고서 그 운영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배터리가 얼마만큼 운영이 되는지, 뭐 BMS에 대한 소프트를 한다든가, 모터의 수명이 얼마나 되고, 모터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NCS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솔루션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윈빌더 위쪽으로다가 모든 것이 올라가서 이제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 모델로다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다가 어떤 플랫폼 위로다가 올리기 전에 트윈 디플로이어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서 트윈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트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계획된 대로다가 트윈을 구성을 했는지를 체크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다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이제 그 비행기 내부에 쿨링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공법에 따라 가지고서 항공기 HVAC 시스템을 뭐 예측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배기가 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3D 모델을 기준으로 한 다이나믹 롬을 구성을 해서 실제 시스템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 본 예제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인풋을 주게 되면은 3D CFD 통해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실제 모델을 가지고 3D 모델을 가지고서 이걸 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컨트롤 로직이나 어떤 계기나 아니면은 다른 물리적 요소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성이 많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이나믹 롬,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라고 하는 이 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롬화 시켜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 요런 3D 모델에서 뭐 100시간씩 돌려 가지고 계산이 나오던 것들이 롬을 만들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를 얻는데 뭐 10초, 적게는 뭐 1, 2초 안쪽으로다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런 그 빠른 피드백에 대한 응답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으로 갔을 때 시스템 모델로다가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응답 성능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다 히팅 앤 쿨링 어플리케이션 중에 어떤 그 열 교환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3D에 대한 모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레벨의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모델들은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열 교환기의 파이프 하나에 대한 파울링, 혹은 그거에 대한 메인터넌스, 혹은 그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를 구하게 되거나 좀 더 복잡성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은 열 교환기 전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존의 방법 자체는 열 교환기 그 자체만 가지고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요거를 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축차를 시키게 되면은 가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모델에다가 축차된 열 교환기 모델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오퍼레이팅이 됐을 때 실제로 열 교환기가 운영되는 조건상에서 어떤 운영 조건에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각 열 교환기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트윈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사의 그 플랫폼 위로 올라가서 전사적으로다가 에셋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명 관리를 하거나 성능 관리를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버추얼 공간에, 가상 공간에 리플리카라는 제품들을 올려놓고요. 그 리플리카에서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쪽으로다가 융합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실제로 메타버스 위쪽에서 메타버스 안쪽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은 물리적인 현상들을 다 가지고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뽑아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뽑혀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상 모델의 정확성, 신뢰성 있는 가상 모델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하고 어떤 기능들을 구현할 건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고 어떤 테스트 프로시저를 가지고 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된 후에 트윈 모델을 만들고 디플로이를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의 환경으로다가 구축이 돼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럼으로써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실제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대로의 현상들을 메타버스 위에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